물에 빠졌을 때 문도 안 열려요. 그럼 물 1리터란 뭐냐? 가상의 물속 누워서 있는 문짝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문 열다가 다 죽어.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또끌또끌또끌 숨을 쉬고 있다가 쭉 올라와야 되는데 이 문짝에 작용하는 수압이 10,000kg이다. 물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막 유리창을 깨려고 그러고 문을 열려고 그러고 유리창도 깨지지 않고 문도 안 열려요. 열 수도 없어요. 근데 보통 물에 차가 빠졌을 때 차가 완전히 잠수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잠수가 되잖아요. 우리가 태풍이 불 때 아파트 같은 데 바람이 많이 불면 유리에다 테이프를 붙이든지 종이를 뭐 신문지를 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리창이 안 깨지게 하는데 조그만한 망치 같은 걸로 구석을 깨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망치가 어디 있습니까? 목바지 우리 등받이가 헤드리 있을 때 그걸로 깬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깨져요.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유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 시도를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유리창도 깰 수 없다, 문도 안 열린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절대 문이 열리지도 않고 유리창도 안 깨지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날까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현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나름대로 생각. 차량이 물에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방법. 그러게 물 1리터는 1kg이다. 이게 무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물 1리터란 뭐냐?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인 정육면체를 최적을 구하면 10cm 하면 1000cm 세제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1리터다. 이것이 1kg이다. 이 말이거든요. 뭐라고 또 저는 1000cc라고도 해요. 요거를 1리터라고 합니다. 1kg이다. 지금 이건 다 누구나 다 아는 공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가상의 물속을 생각해요. 가상의 물속. 센티미터 세제곱이 1kg이니까 가상의 유리관을 생각하면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인 어떤 유리관을 생각해보면 유리관. 자, 그러면 이 깊이가 10m였다. 최적을 또 구해보는 거예요. 1cm 곱하기 1cm 곱하기 여기 10을 곱하면 1000cm다. 이러면 이걸 곱하면 1000cm 세제곱이다. 얘가 1kg이다. 그죠? 물속에 담갔다고 생각하고 뽕 들어서 딱 쟀더니 1kg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10m 물속에 있는 가로, 세로 1cm인 물의 무게는 1kg이다. 이 말이에요. 1kg.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 문짝이 1m라고 생각하자. 1m라고 생각하자. 그러나 차가 이렇게 세워서 빠질 수도 있고 누워서 빠질 수도 있는데 누워서 있는 문짝이라고 가정을 하자. 1m는 100cm잖아요. 그죠? 1m가 100cm니까 요걸 곱하면 공이 4개면 10,000cm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문짝 하나의 면적이.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뭔 뜻이냐면 1cm가 1000개 있다는 거예요. 문짝 하나의 물의 무게가 10,000kg입니다. 10,000kg. 1000cm 제곱이라는 거는 10,000kg이라는 거예요. 문짝 하나에 10,000kg의 물의 무게가 있어요. 10,000kg을 밀 수 있는 용사 있어요? 없죠. 그러면 10m일 때 10m 물속에 10,000kg의 무게가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5m는 5,000kg이잖아요. 그죠? 1m는 뭐냐면 1,000kg이에요. 1,000kg. 1m 물속에 빠져도 문짝 하나에 1,000kg의 무게가 작용하는데, 물의 무게가. 그러니까 절대 문을 열겠다, 유리창을 깨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문 열다가 다 죽어. 물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문이 안 열린다는 그 생각을 딱 인식하고 있어야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물에 빠지거나 하면 시간 차이는 있지만 다 기절을 하시더라고. 그 강도에 따라 어떤 위치에 따라서 기절을 할 텐데, 자,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차리기.
물 유리창이 다 깨지고 뭐 차 찌그러져 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롯이 물에 탁 잠겼는데 절대 물이 순식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중요해. 2번 차량의 도어 락을 해지. 이제 물속에 자동차가 빠지면 전기는 다 모든 게 작동을 안 해. 수동으로 도어 락을 해제하는데 물이 문에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문짝이 이렇게 높이가 있다면 네. 물이 이만큼 찼는데 우리는 위에서 에어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숨을 깔딱깔딱깔딱 쉬고 있다가 물이 거의 문짝에 다 찼을 때, 네. 찼을 때 수압이 같아지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문을 열거나 깰려는 생각을 다 잊어버리시고 정신을 차리고 주위 사람을 깨운 다음에 도어락을 해제하고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때 문을 깨려고 그러다가 힘 빠져 다 죽잖아요. 차일드 세프트라고 이게 여기 자세히 보면 이게 열쇠가 열린 표시가 있고 닫힌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에서 문이 안 열려.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잠겨 있었다라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살아나올 수가 없어. 이 문짝을 사용할 수가 없고, 여기에서 이 문짝이 락 해지입니다. 락 해지. 지금 이게 전기가 살아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열어버리면 됩니다. 수동으로 열면 안에서 문이 열려요. 락을 해지를 딱 합니다. 해지를 하고 있다가 물이 여기서 차면 여기 쫄쫄쫄 차잖아요. 그죠? 물이 순식간에 다 찰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숨을 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껄떡껄떡 숨을 쉬고 있다가 물이 수압에 의해서 공기가 압축이 돼서 이 윗부분에는 에어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있다고. 물이 한 이 정도 차면 문을 탁 열면 그때 숨을 깨고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저 바깥에 있는 물과 안쪽에 있는 물이 수위가 같아지면, 거의 같아지면 바로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침수차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그냥 이제 잘 깨끗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못할 곳이 어딘가. 키포인트는 청소를 못하는 곳을 차를 다 분해해 가지고 다 이제 하면 되는데, 이런 뱀띠 고무 같은 데를 보면,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런 데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밑에 부분에 뻘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진흙상 속에 물이 잠겼으니까. 근데 이까지는 안 잠겼을 거니까 이쪽에 요 밑에 쪽에 요걸 요렇게 보시면 요게는 청소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밑에 요렇게 누우셔 가지고 이 안쪽을 찍을 수 있을까? 이 안쪽 밑에 쪽에 이런데 물이 젖은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을 들여보시면 돼. 물이 젖은 흔적도 있고, 우리가 이제 물에 젖을 때면 뻘 있죠. 흙이 묻어서 보여요. 그러면 침수차다. 그렇죠. 침수차고, 요즘에는 엔진의 ECU가 엔진 룸에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침수한 것들은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고, 이쪽 실내에 이제 냄새나는 그 사람들이 다 수리했을 거니까 카페트라든지 이게 다 교환할 거예요. 사실 만약에 ECU까지 침수가 됐어요. ECU까지 침수가 되면 엔진도 보링해야 되고 그러는데, 엔진까지 아예 다 그거는 이제 차를 못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올 건데, 어떤 것들은 이 바퀴에 허브에 베어링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길 거잖아요. 이 바퀴가 돌아가는 부분에 각자 다 베어링이, 각 바퀴마다 베어링이 있어요. 그 베어링에 물이 들어가서, 베어링은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고객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뜯어볼 수는 없잖아요. 베어링. 모르죠. 그건 나중에 이제 운행을 하시면 소리가 나면, 소리가 나서 베어링에 이제 물 들어가고 베어링이 나갈 것이고. 지금 보시면 요 보이는 여기 ECU거든요. ECU. 엔진 ECU. 그러니까 거기까지 물이 들어오면 완전히 그 차는 침수해서 아마 팔지도 않고 다 엔진까지 보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물이 들어가거든요. 엔진으로 공기가 요리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한 이 정도까지는 차야 엔진이 쓰지 잘 안 쓰더라고요. 요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ECU를 엔진 룸의 높은 곳으로 옮겼죠. 안 사는 게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침수가 된 차들은 이 ECU도 다 못 쓰게 되고, 스타트 모터라든지 발전기라든지 다 못 쓰게 돼요. 엔진도 다 해야 되고 달아야 돼서 아마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만약에 침수차를 조금 이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교체할 건 교체를 했단 말이죠. 그래도 여기는 청소를 못하는 곳, 요렇게 안쪽에, 이쪽에 안쪽 부분 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물이 묻으면, 평소에 우리가 먼지가 앉아 있을 텐데 물이 묻으면 자국이 있어요. 자국이 있어. 이게 물이 들어갔네? 라고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청소를 못한다. 그렇죠. 너무 그 안쪽 부분까지는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프레시를 가지고 보시면 침수차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마철이라든지 이렇게 폭우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눈여겨 좀 봐야겠어요. 요즘에 보면 장마가 국지성 어떤 일부분만 촥 오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태풍이 오는 8월 말이나 9월 이쪽 저쪽으로 많은 비를 한 번에 쏟아버리는 국지성 호우가 오게 되죠. 추석 건방이죠. 그죠?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빨리 차를 높은 곳으로 옮겨 놓으시고 뭐 전철을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굳이 차를 가서 지하도에 들어가서 물이 다 들어가고 그러면 순간 판단이 이게 몇백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예방도 못하고 내 차가 정차 시에 조금 침수가 됐어요. 다행히 시동은 걸려. 아니 그럴 때 이제 그때는 이 카페트에 여기 바닥에 물이 다 찼을 거예요. 이 바닥에 물이 다 찼기 때문에 여기를 다 이 의자를 다 떼어내고 탈착하고 이 카페트를 다 떼어서 이 바닥 밑에는 그 스펀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 나중에 물이 묻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걸 다 빼내서 빨아가지고 탈수해서 말려서 다시 집어넣지 않으면 그 썩은 냄새가 엄청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살짝 침수될 때는 이제 안쪽만 청소하시면 되고, 이 혹시 모르게 허브 베어링도 실링이 있어요. 실링이. 근데 실링이 약해서 물이 들어간 차는 베어링이 나갈 거니까, 요즘에 보면 뭐 국산차, 한국차 같은 거는 뭐 한 도십만 원 하니까 4개 핸들 40만 원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그 정도는 뭐 괜찮게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엔진룸에도 모든 배선이 다 그 방수로 돼 있어요. 이 안쪽에 자세히 찍어보면 저 안에 뻘곶으로만 고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무 때문에 이렇게 꼽아놨을 때 이 잭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오래된 자동차라든지 이거를 뺐다 켰다 할 때 이 고무가 빠진다든지 고무가 찢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되도록이면 잘 안 들어가요. 시동이 걸린다. 그러면 조금 안심해도 된다. 아, 그렇죠. 시동이 안 걸릴 정도가 됐다고 꺼졌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시동이 걸린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거 없고 실내 청소만 하시고, 이런 데는 이제 어차피 청소를 하실 거니까 타셔도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